아이고. 자, 갑시다. 실제로 레벨 4로 문제가 이제 3월 모의고사 때 등장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한 문제만 풀어봅시다. 187번 한번 해볼게요. 187. 요런 스타일로 문제를 좀 많이 내요. 지금 뭐 187도 그렇고 188도 그렇고 다 최근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25년 거는 올해 3월 거는 아직 못 넣었는데 그 3월 달에 포함시켜서 다시 나눠줄게요.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뭔 소린지 이해가 안 가는 게 문제예요.
뭐 187번에서 요 앞에까지는 뭐 별로 문제 없으니까 요까지는 그냥 후딱 정리 한번 해볼게요. x의 크기가 1보다 작을 때는 빵빵 나오니까 마이너스 x. x의 크기가 1보다 클 때는 얘가 날아가니까 x. 이거 뭐 어차피 짝수제곱 홀수제곱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x가 1인 경우 마이너스 1인 경우 절대값 x가 1일 때는 지금 빵. 그쵸? 그래서 fx 그래프는 간단하게 나오게 돼요. 자, 문제는 오른쪽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가 좀 문제예요. 자, K가 자연수라고 돼 있어요. K가 자연수. 그럼 자연수 다 넣어봐요. 일단 첫 번째 K가 1인 경우를 한 번만 봅시다. K가 1이면 0부터 2 사이에요. 그쵸? 절대값 x가 0보다 크거나 같지만 2보다 작을 때는 k에다가 1 집어넣었으니까 fx랑 똑같습니다. 자, k가 2일 때는 2부터 4까지예요. 절대값 x가 2보다 커놨지만 4보다 작을 때, 그쵸? 그럼 얘는 2 집어넣었으니까 3 곱하기 f 3분의 x가 되겠네요. 아이고, 절대값 x가 또 k에다가 2 집어넣으면은 3 집어넣으면 4부터 6 사이가 되겠고요. 쟤는 그대로 또 2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5 곱하기 f 5분의 x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구나 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한 2분만 있다가 gx 그래프를 k가 1일 때랑 2일 때만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K가 1일 때만 한번 그려볼게요. K가 1일 때만. K가 1인 경우가 지금 딱 이거죠. 절대값 X가 0보다 커놨지만 2보다 작을 때. 그쵸? 그냥 뭐 2보다 작은 거 다 되는 거야. 2보다 작은 거. 자, 그때 fx예요. 똑같다라는 거야. 그쵸? fx 똑같다. 아, 0부터 2까지는 fx랑 완전 똑같아요. 여기가 지금 1. 아, 여기도 지금 1. 그쵸? 그래서 자,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1, 2, 3, 4 이렇게 간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절대값이 0부터 2니까 x가 마이부터 2까지 다 되는데 여기 이렇게 빵꾸 뚫려서 나오는 건 똑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마일 콤마 빵, 1 콤마 빵.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y는 x 따라가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요게 현재 K가 1인 상태 그래프예요. K가 1인 상태 그래프. K가 2까지 해볼까? 2까지만. K가 2일 때는 절대값 X가 2와 4 사이잖아요. 근데 F라는 함수는 그 정의역에 들어가는 값이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바뀌어요. 아, K가 2인 경우는 3분의 X가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자, X가 2보다 커놨지만 3보다 작은 경우라면 얘가 1보다 작죠. 1보다 작으니까 요 마이너스 X로 들어간다고요. 와, 그럼 얘는 3 곱하기 마이너스 X로 들어간다고요. 마이너스 X랑 그래프가 똑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X가 3인 경우도 있겠고 X가 3보다 커놨지만 X가 3보다 크지만 4보다 작은 경우도 있겠죠. 그럼 X가 3과 4 사이면은 절대값 내부 아니 F의 정의역이 1보다 큰 상태니까 1보다 큰 애면 X로 나오게 되지 않냐. 3 곱하기 X로 나오니까 3 곱하기 3분의 X로 나오니까 그냥 X랑 완전 똑같아지는 거야. 맞아. 약분 되겠네. 약분 되겠네. 다 약분 돼요. 그냥 통째로 다 약분 돼요. 어차피 얘가 나오는 게 그대로 나온다고요. 부호만 지금 바뀔 수 있어요. 이거 지금 통째로 마이너스 붙이면 어차피 곱하니까 마이너스 X야. 통째로 플러스만 하면 그냥 X야. 그렇죠? 결론은 애초에 GX 자체도 X 아니면 마이너스 X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조금만 더 해볼게요. 걘 좀 안 되는데 빵으로 나오죠. 여기 맞아요? 아니 모든 점은 다 빵으로 나와요. 정수인 점들은 다 빵으로 나오죠. 맞나? 아닌가? 점들은 다 마이너스로 나가네. 마이너스 X 쪽으로. 홀수점만 빵 나오고. 여기는 맞아요. 오케이, 맞아요. 오케이, 맞네. 여기는 다 빵이에요? 마삼은 빵이지. 마삼일 때는 빵으로 나와. 빵빵빵빵.
자, 여기서 K가 2일 때 한번 그래프 그려볼게요. K가 2일 때. 2부터 3 사이에는 마이너스 X예요. 2일 때도 마이너스 X가 나옵니다. 2일 때도 마이너스 X가 나와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나오고, 거기에서 한번 쭉 내려가서 마이너스로 나오게 되고요. 자, 얘가 절대값이 2보다 커놨지만 3보다 작은 애들이라서 절대값이라서 x가 마3부터 마이까지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로 나온다고요. 마3부터 마이까지도 똑같이 마이너스 x로 나온다는 거예요. 다만 마이너스 2일 때는 점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값 x가 3인 경우, 절대값 x가 3인 경우는 어차피 빵 나오죠. 얘는 일단 빵이에요. 그렇죠? 얘는 빵. 그래서 3일 때 값과 마3일 때 값은 둘 다 빵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3보다 크지만 4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x가 3과 4 사이는 x로 나온다. 3과 4 사이는 x로 나온다. 그렇죠? 이렇게 나와요. 마찬가지로 마4부터 마3도 마이너스 x로 나오기 때문에, x로 나오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마4, 마3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0 되는 애들은 지금 보면 알겠지만 x좌표가 홀수들만 빵 나와요. 홀수들만. 그렇죠? 짝수들은 마이너스 x 따라갑니다. 짝수들은 정수점은. 자, 2분만 있다가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알았어, 갔다 오면. 이해될까요? 오케이. 여기서 안 만나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게 여기 음수에서 이렇게 있어요. t가 0에서 10까지니까 그냥 1 그러니까 정수점만 안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치. 정수점. 근데 정수점이라고 또 다 안 만나는 건 아니지? 짝수는 또 만나요. 끝. 어떻게 좀 헷갈리는 거 있을까? 저는 계속 K가 자연수로 넣으면 계속 그 이 형태가 계속 유지되는 거.
그치. K에다가 1, 2, 3, 4, 5 계속 집어넣으면 계속 그렇게 나가. 똑같겠지. 어차피 K가 3인 경우도 5분의 X, 그러니까 절대값 X가 4와 6 사이잖아요. 그러면은 절대값 X가 5보다 작은 경우랑 큰 경우로 또 나누면 절대값 X가 4와 5 사이에서는 또 1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X 따라서 가고 그 4와 5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X, 5와 6 사이에서는 플러스 X 쪽을 따라가겠지. 괜찮을까? 근데 혹시 T가 1이랑 그치. 근데 이게 응. 반복이 1, 3, 7 이렇게 맞아. 1, 3, 7, 끝! 자, 그래서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요. 다들 정리된 것 같아서 딱 마무리해 봅시다. 지금 여기 계속 똑같죠? 어차피 5분의 x가 1보다 크냐 작냐 이게 문제가 문제네요. 5분의 x가 크기가 1보다 크냐 작냐 이게 문제가 되니까 x가 4와 5 사이, 5와 6 사이 약간 이런 걸로 나눠줘야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마무리 정리해 보면 어디 갔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요 점에서 요 점, 여기서는 요 점에서 요 점. 그렇죠. 반대도 마찬가지로 요 점에서 요 점, 그 다음에 요 점에서 요 점 사이, 그리고 홀수점은 지금 빵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상태죠. 이게 그냥 계속 간다라고 봐주면 돼요. 자, 그러면 어차피 끝까지 갈 텐데 지금 y는 t랑에 만나는 교점 개수가 아예 존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어차피 t는 양수니까 애초에 0은 당연히 만나고요. 뭐 어차피 의미 없지만 그럼 양수 조금이라도 가도 어차피 만나죠. 자, 처음으로 안 만나는 게 지금 y는 1일 때. 이게 처음으로 교점이 아예 안 생긴다라는 거야. 근데 1보다 조금이라도 더 커지면 또 다 만나죠. 정수면 또 안 만날 것 같은데 2가 돼버리면은 얘랑 또 만나서 또 안 돼요. 그죠? 2일 때는. 그래서 계속 올라가도 만나고 하다가 또 이제 y는 3인 경우. 그쵸? 요게 또 안 만나는 예로 발생을 하는구나 라는 거. 또 쭉 가다 보면은 y는 5일 때가 또 안 만나는구나. 뭐 요대로 가면 1, 3, 5, 7, 9 그죠? 이렇게까지 나오게 되겠네요. 모든 홀수가 다 됩니다. 모든 홀수가. 다만 상하선을 10 미만으로 잡아놨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1, 3, 5, 7, 9 다 더한다. 등차수열의 합이죠. 그냥 5 5배, 그냥 25 이렇게 들어가도 되겠네요. 그래서 중항의 5배로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어때요? 문제가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어려운 건 아닌데 왜 난이도가 높게 느껴져요? 그냥 이 말이 해석이 헷갈려요. 이 말이. 그냥 이것만 어려운 것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수능 추세가 약간 좀 이런 느낌이에요. 살짝 조잡해요. 살짝. 이게 교육청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수능도 약간 좀 이런 거를 자꾸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미적분 쪽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조속히 익숙해지기 바랄게요. 수투만 해도 잘 안 나와요. 이런 게. 미적분에서 잘 나옵니다. 미적분에서. 자, 그러면은 뭐 나머지 레벨 4 문제는 나중에 편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등비수열의 극한의 활용이라고 돼 있는데 미안해. 여기 그냥 도형 문제라서 얘는 유형 18번은 그냥 넘어갈게요. 내가 봤을 때 크게 푸는데 지장은 없어 보입니다. 뭐 나머지 정리 나오고 막 그냥 그러는 거예요. 자, 유형 19번 정도만 좀 더 볼게요. 유형 19번. 아무래도 도형이랑 같이 나오니까 조금 헷갈립니다. 도형이랑 나오니까. 자, 문제는 와, 이거 복잡해 보이는데 2단원 가면 이제 우주가요. 급수는 도형 천지예요. 절반이 도형과 급수예요. 절반이 도형과 급수. 그래서 도형 연습을 그냥 맛만 잠깐 보자. 그래서 앞에서 등장하는 문제 하나 정도만 좀 봐볼게요.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거 최근 연도가 있어요? 없어요. 최근 20년 동안 나온 문제가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최근 20년 동안에 무슨 뜻일까요? 여기다가 도형 낼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도형 낼 여지가. 도형이 나오면은 이제 도형과 급수 2단원. 아니면 삼각함수 도형극한 4단원에서 등장을 하는데 그 둘도 엄청 많이 내지를 못해요. 요새 좀 줄고 있습니다. 애초에 지금 미적분에서 도형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자, 어쨌거나 여기서는 한 문제 정도만 잠깐 풀어볼게요. 혼자 풀기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198번이라서 198번 요거는 잠깐 좀 풀어볼게요. 나머지는 충분히 혼자 풀 수 있을 거라서 198번만. 마지막 문제는 레벨 4지만 얘랑 유사해요. 응? 요게 AN인가? 이게 지금 어떻게 나왔지? 그치? 그래서 이걸 계속 더해 나가는 걸로 들어가서 이걸로 썼는데 중심 좌표가 그게 지금 요거죠. 근데 이 중심 좌표를 가지고 기울기를 어떻게 들어갔죠? 반지름?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 미세하게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극한이라서 이게 수렴 같을 수도 있긴 하겠다. 잠깐만 맞나 모르겠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좀 풀이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답은 맞네요. 극한이라서. 그치? 오케이.
자, 요거 그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나중에 도형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원과 어떤 직선의 위치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골라라 라고 한다면 뭐예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이거는 수학 상에서부터 내가 되게 많이 떠들던 겁니다. 자,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반지름과의 관계를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접하면 D는 R. 그렇죠? 이걸로 들어가주면 될 겁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다. 요거에 초점 맞춰서 들어가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게 지저분하지. 이게 조금 그래요. 자, 편의상 한번 A1만 구해볼게요. A1. 자, 이 첫 번째 직선은 기울기가 A1이고, 마이너스 1,빵을 지나니까 이 직선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기울기는 중심점 1,빵에서부터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주면 그냥 나오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려고 전개해 봅시다. A1x 빼기 y 플러스 A1은 빵. 자, 이거랑 1,0 사이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거리는 반지름이죠. x계수 y계수 제곱합 루트 분의 1빵 집어넣으면 2a1. 그쵸? 1빵 집어넣으면 2a1. 요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되겠네요. 요게 반지름과 똑같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넘겨서 제곱하면 4a 1제곱은 a1 제곱 플러스 1. a1 제곱은 3분의 1. 따라서 첫 번째 기울기는 루트 3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자, 이렇게 계속 가면 뒤로 가면 갈수록 되게 복잡해져요. 못하는 건 아닌데 굉장히 복잡해진다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각해도 될까? 지금 이 직각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 기울기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쓰지만 어차피 지금 이 삼각형은 다 닮음이에요. 괜찮아요?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면 밑변 곱하기 높이로 봐도 똑같아요. 이것도 어차피 기울기라고요. 왜? 얘를 만약에 세타라고 하면은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예요. 똑같아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이 길이가 2네. 요 길이가 1이네. 루트 3이네.
아, A1은 루트 3분의 1이네. 이렇게 하면 좀 더 빠르다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n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n이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생겼어요. 자, 중심좌표는 1 플러스 2분의 1, 0이 될 겁니다. 반지름 2분의 1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하나 또 들어간다 그러면은 중심좌표는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이에요. 계속 2분의 1씩 줄어들게 됩니다. 아이고, 그럼 차라리 이렇게 하면 되지. 2에서 2분의 1에 n제곱 빼주면 됩니다. 그쵸? 자, n번째 원의 중심. n번째 원의 중심은 자, 어떻게 된다? 첫 번째 원 말고 두 번째 원 말고 n번째 원이에요. 첫 번째 원은 반지름이 1입니다. 2 빼기 1이에요. 요거 대신에 2 빼기 1. 얘 대신에 2 빼기 2분의 1. 그쵸? 그럼 얘는 2 빼기 2분의 1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n번째 원의 중심은 2 빼기 2분의 1의 n-1제곱, 0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현재 중심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으로 뽑아내도 상관은 없지만 아예 중심좌표를 이렇게 뽑아낼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조금만 더 해보고 있을게요. 그림 그려놓고 있을게요. 구경 한 번만. 알았어. 오케이. 잘했어요. 오케이. 나봐. 다시 했네. 좀 생긴 게 그렇지. 저 기울기 저렇게 쓰는 거 괜찮아요? 어차피 끼인 각이 세타라 그러면은 빗변처럼 되는 거니까 접근까지 거리에서 반지름해도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저 왼쪽에 A1 구할 때 점과 지근 사이 거리로 구한 거 하나랑 그다음에 다른 거는 또 뭐가 있냐면은 그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있잖아요. 피타고라스 하면은 B에서 접선까지 거리를 가지고 반지름까지 하면 이제 탄젠트 세타가 되지. 저것도 어차피 기울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편하긴 하다 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요거잖아. 근데 그치, 요걸로. 처음이 뭐라고요? 응. 원래 뭔데? 원래는 이 기울기는 그냥 뭐 x 증가량보다 y 증가량이잖아요. 그거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구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 기울기는 이 기울기랑 똑같지. 그래요? 왜냐면은 얘를 세타로 놓으면은 탄젠트 세타가 얘분의 얘잖아요. 근데 이것도 직각삼각형이라서 얘도 탄젠트 세타죠. 그래서 그걸로 기울기를 구해도 돼요.
너무 쉽지. 쉬워요? 아니, 뭐 엄청 쉬운 건 아닌데 식이 조금 짧아져요. 너무 길지가 않아죠. 자,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가면은 식이 좀 많이 길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못 푸는 건 아니에요. 그걸로도 충분히 풀 수는 있습니다. 이게 답이 3분의 4가 나. 3의 4가 나와? 저, 1보다 클 수가 없는데. 응? 요구가 지금 AN으로 나온 건가? 2에 이제 곱하는 것까지 해서 아, 그래. 그럼 이게 좀 뭔가 이상한데. 그럼 극한이 수렴을 안 하는데. 왜냐면 4n 제곱, 2n 제곱이니까. 그치. 뭐가 좀 잘못 나온 것 같아. 이거 계속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간 건가? 네. 규칙 그대로 가겠거니 하고 들어간 거죠. 이 규칙이 좀 특이하기는 해요. 제 중심좌표가 저렇게 나와가지고. n번 진행된 상태의 중심좌표가 저렇게 돼요. 네. 잘못하고 좀 이상하죠. 오케이. 그리고 기울기는 지금 저런 식으로 점과 직선으로 가도 되지만 이렇게 해서 구해도 되는 거 괜찮아요? 요거보다 요것도 기울기는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그걸로 들어갈 거예요. 자, 천천히 한 번만 좀 봅시다. 자, 지금 이 상태예요. 자, 그러면은 반지름은 얼마예요? 반지름이 2분의 1의 n-1제곱이에요. 2분의 1의 n-1제곱 현재 반지름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빗변에 해당하는 길이는 자,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으니까 3 빼기 2분의 1의 n-1제곱. 그죠? 요 길이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 길이만 알면 되겠네. 그쵸? 자, 요 길이를 t라고 잡으면 a는 t분의 2분의 1의 n-1제곱으로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기울기는. 자, 그럼 나머지 이제 피타고라스 가지고 가주면 되겠네요. 피타고라스. 자,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 그렇죠? t제곱이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뺀 걸로 보면 되겠네요. 그럼 이거 제곱하면은 9 빼기 2 곱하기 2배. 2 곱하기 2배. 6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해주면 플러스 4분의 1의 n-1제곱. 그쵸? 거기에서 이거 제곱 빼주죠. 요거 제곱이면은 빼기 4분의 1의 n-1제곱입니다. 그죠? 요게 지금 현재 t제곱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 둘이 그냥 지워집니다. 그래서 t는 그냥 루트 씌운 거 그냥 요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죠? t는 루트 씌운 거. 오잉. 자, 그래서 얘를 루트를 씌워주면 요거가 되니까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했었던 게 뭐였더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제곱 an이잖아요. 그래서 2의 n제곱 an. 자, 이 식이 어떻게 되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제곱 곱하기 an, t분의 이거잖아요. t가 제죠. t분의 an, 그쵸? t분의 2분의 1의 n-1제곱, 그죠?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2n제곱과 2n-1제곱 때문에 얘네 둘이 상쇄가 되고요. 얘는 9 빼기 빵이죠? 9 빼기 빵. 9 빼기 빵. 자, 그래서 값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얘랑 얘를 약분하니까 그냥 2로만 나오게 되고요. 자, 나머지 n이 무한대로 간다면 요거 그냥 빵 처리하면 되죠. 루트 9분의 2다. 그래서 3분의 2가 답이다 라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문제가 어때요? 이게 조금 별로죠? 좀 별로. 자, 근데 풀이를 조금만 잘 정리하면 되게 쉽게 풀 수 있으니까 그 도형에 관련된 거 생각만 좀 많이 해주면 됩니다. 도형에 관련된 거. 오케이. 자, 그러면 답은 일단 3번이었고요. 급수로 갑시다. 급수와 급수. 아이고 선물. 아이고 우리도 선물. 자, 우리도 선물. 자, 선물. 아하하하 선물. 으하하하 선물. 오케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급수는 정의부터 일단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의는 알고 있을 거라서 일단 간단하게 정리만 해놓고 넘어가 볼게요. 뭐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좀 빨리 갑니다. 빨리. 자, 급수의 정의가 뭐예요? 급수의 정의는 수열의 합. 뭐 급수의 정의를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 나는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좋아해요. 수열의 합의 극한이라고 그냥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어떻게 생겼어요? an이라는 수열을 그냥 영원히 다 더하는 거죠. A1, A2, A3부터 R 무한대 수열 한 가지 그냥 싹 다 더하는 게 급수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영원히 더할 수는 없잖아요. 영원히 더할 수는 없으니까 쓰는 방법이 뭐예요? 그냥 n항까지만 더해보자. n항까지만 더하고 사실 n은 무한대야. 이렇게 넘어가면 이게 사실 무한대까지 계속 더하는 걸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 이때 얘는 수열의 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도 써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그래서 sn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이 sn을 뭐라고 불러요? 이 sn을 원래는 그냥 수열의 합이죠. 수열의 합인데 굳이 급수에서는 얘를 갖다가 급수 중 일부분만 더한 거다 라고 해서 얘를 부분합이라고 부르게 되기는 합니다.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일부만 들어간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급수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그냥 수열의 극한이에요. 어차피 SN 자체도 하나의 수열일 뿐이니까. 그죠? 수열의 극한의 일종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얘도 수열의 극한이니까 수렴하는 경우가 있겠고 발산하는 경우가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수렴하는 경우, 발산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때 수렴하는 경우에 그 수렴값을 보통 이제 라지 S라고 많이 쓰게 되는데 이 S를 뭐라고 부르냐? 얘를 급수의 합이라고 부릅니다. 급수 자체는 그냥 영원히 더하는 어떤 행위로 보는 거고 그게 수렴하는 경우에 값 자체를 그냥 급수의 합이다 라고 이름을 붙인다. 그래서 아니 급수는 급수지 급수의 합은 또 뭐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그런가 보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일단 급수의 정의인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할 수 있어요. 뭐예요? 급수의 성질?
사실 급수 성질보다 이게 먼저일 것 같아서 이거 먼저 갑시다. 자, 급수와 일반항 사이의 관계. 개인적으로 급수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얘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자, 어떤 느낌이에요? 맨 처음에 급수가 발산하는 건 별로 안 궁금해요. 그죠? 발산하는 건 궁금하지 않아요. 수렴한다면, 그쵸? 얘가 수렴한다면 일반항은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일반항은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그쵸? 급수 수렴하려면 일반항은 일단 무조건 빵 나와야 되죠. 왜? 아니 우리가 A1, A2, A3부터 뭐 쭉 가요. 뭐 AN. 그쵸? 여기서부터 이제 수렴하는 항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무한 번째 가는 거.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몰라 이렇게 간다고 칠게요. 자, 그럼 얘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수렴하는 경우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렴하는 경우. 자, 그러면 수렴한다고 칠 때 얘가 아무리 작아도 이게 0.1 막 이렇게 수렴해버리면 앞에서 여기는 유한한 횟수예요. 유한한 횟수. 한마디로 앞에서는 숫자가 얼마나 크든 상관은 없어요. 얼마나 크든 상관없습니다. 막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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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조 이렇게 들어가도 유한한 횟수만큼만 더한 상태는 값이 딱 정해지게 돼 있다고요. 근데 0.1 아주 미소한 값이라고 치더라도 이게 무한번 더하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발산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잠깐만. 얘가 수렴하려면, 통째로 수렴하려면, 그죠? 일반항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0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0이어야 0, 0, 0, 0, 0, 0, 0, 0 가니까, 더하는 게 없네. 더 이상. 그렇죠? 0만 무한대 더하는 거구나. 그래서 앞에 유한한 횟수의 합은 어차피 수렴값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문제는 이거죠. 이게 0이 정수빵이면 좋겠는데 극한의 빵이 경우 있죠. 아주 조그만한 거. 그쵸? 0이 한없이 가깝지만 0보다 조금 큰 거. 그러니까 얘만 하더라도 0 플러스 무한대가 0 곱하기 무한대가 되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산의 소지가 있다라는 거. 자, 다시 한번. 일단은 급수가 수렴하려면 일반항은 빵 나와야 돼요. 왜? 빵이 안 나오면은 무조건 발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AN이 발산하면 어떡하냐? AN이 발산하면 애초에 얘가 발산하면 뭐 논란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냥 다 발산이지. 그렇죠? 진동하면 어떻게? 뿔마 플러스 뭔데 마이너스 뭔데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그럼 어쨌거나 짝홀로 계속 바뀌겠죠? 그럼 어차피 수렴 안 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진도이건 뭐건 자시건 상관없이 일반항은 무조건 0이어야만 그나마 급수가 수렴의 여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지가 있다는 것 뿐인 거지. 일반항이 빵으로 가면은 급수는 반드시 수렴하나요? 그건 또 아니죠. 얘는 모른다고요. 얘는 알 수가 없다고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얘 0으로 한없이 가깝다라고 치더라도 이게 무한대 더하면은 이게 또 발산할 여지 있잖아요. 당장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이거 모르잖아요. 이거 부정형이잖아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반대로 가는 이 케이스의 발레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들어갑니다. 자, 발레는 대표적으로 딱 두 개만 일단 먼저 마스터하는 걸 추천할게요. 자, 첫 번째 발레는 뭐냐? AN이 n분의 1인 거. 그쵸? 요거는 이제 대표 케이스의 발레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들어가나요? 전 그냥 보면 알아야 돼요. 나중에는. 증명할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자, AN은 n분의 1이라 그랬으니까 저거 다 더한다고 친다면은 몰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다 더한다고 친다면은 얘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7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9분의 1 몰라 그냥 0을 더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지금 발산하냐 안 하냐 지금 문제가 된다라는 거야. 일반항은 당연히 빵으로 가요. 그죠? 일반항은. 근데 급수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가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를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극한 수준에서는 없습니다. 저기 마지막 단원 정적분과 급수로 가면 쟤를 정적분으로 바꿔서 발산하는 걸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마지막 단원 가서 볼 거고 일단 여기에서는 있는 그대로 한 번만 볼게요. 자, 그럼 얘를 발산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그런 거 있잖아요. 뭐지? A가 B보다 큰지 작은지 비교가 직접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중간에 C를 끼면 되죠. 얘보다 C가 더 커요. 근데 C는 B보다 작아요. 그럼 A, B는 배수 비교할 필요 있어요? 없잖아요. 얘네들이 직접 비교 안 해도 C가 A, B 사이에 있으면 B는 무조건 A보다 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어떻게 들어간다? 이게 발산하는 걸 증명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얘보다 작은 게 발산하는 걸 보여줘요. 얘보다 작은 게. 자, 그러면 얘보다 작은 것 중에 뭐가 있느냐? 일단 1은 냅두고 2분의 1도 냅두고 3분의 1 대신에 4분의 1 써주고 4분의 1은 냅두고 5분의 1 대신에 8분의 1 써주고 6분의 1 대신에 8분의 1 써주고 7분의 1 대신에 8분의 1 써주고 8분의 1은 그대로 쓰고 9분의 1은 16분의 1로. 자, 왜 이렇게 써죠? 요게 지금 2분의 1이니까. 그쵸? 8분의 1 4개네? 얘도 2분의 1이니까. 그럼 16분의 1? 얘 8개야. 왜냐면 9부터 16까지니까. 얘도 2분의 1이네. 계속 나간다고요. 요게 1 플러스 2분의 1이 무한대 개수구나. 그렇죠? 2분의 1이 무한대 개수니까 얘는 발산하지 않냐? 얘보다 작은 것도 발산하는데 얘는 당연히 발산하겠지. 그래서 얘는 딱 보정하자. A는 n분의 1인 경우에는 급수가 발산한다는 걸 그냥 무조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냥 바로 알아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발레 중에 하나는 사실상 뭐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근데 좀 중요한 발레 중에 하나.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1. 그쵸? 아무래도 시그마가 나오면 우리가 수학 1에서 했었던 이제 시그마랑 잘 어울리는 애들. 그죠? 시그마와 친한 것들이라고 나는 얘기하는데 걔네들이 뭐였어요? 시그마랑 잘 어울리는 거? 자, an 플러스 1 빼기 an. n은 1부터 100. 막 이런 것들. 그쵸?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앞뒤로 그냥 계속 지워지니까. A2 빼기 A1, A3 빼기 A2. 그쵸? A 101 빼기 A100. 그쵸? 그래서 앞뒤로 계속 지워지니까, 맨 앞, 맨 뒤 하나 전 남고 끝나는구나. 약간 좀 이 케이스 문제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얘가 발현되는 케이스가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부분분수. 그쵸? 부분분수.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급수로 갈게요. 급수로.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의 n 플러스 1분의 1로 나온다. 그럼 얘는 당연히 일단 부분분수로 찢어줘야 되겠죠? 그럼 찢으면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그렇죠?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요거는 말 안 해도 괜찮죠? 오케이. b-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빼기 b분의 1. 그쵸?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고, 자, 1부터 집어넣어보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앞뒤로 계속 지어지는구나. 그리고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까지 써준 다음에 이 앞에 극한 써줘야 돼요. 이렇게 쓰지 않으면 감점 나갑니다. 그냥 적당히 퉁쳐서 없어지겠구나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서술형에 쓴다면. 오케이. 다시 한번 이거 괜히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고요. 급수를 왜 수열의 합의 극한으로 쓰냐? 이렇게 써야 우리가 편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극한으로 풀기 때문에 이렇게 서술하는 경우는 아예 없어요. 이렇게 서술하는 경우는. 서술은 전부 이걸로 들어갑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그대로 정리해주면 앞뒤로 지워지니까 1분의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그렇죠? 근데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그냥 빵으로 가네. 그렇죠? 그래서 얘는 1로 수렴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수렴하는 케이스고요. 당연히 부분분수 엄청 나오겠죠? 엄청 나와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게 이제 얘였잖아요. 얘도 앞뒤로 지어지는 거니까. 자, 똑같이 한번 볼게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1. 일반항은 당연히 빵으로 가요. n이 무한대로 간다고 했을 때.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정리했죠? 수원에서 그냥 켤레 써서 들어갔습니다. 자, 켤레 씌우면은 n 플러스 1 빼기 n. 자, 분자는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 이렇게 나가니까 이거 분모는 그냥 1이잖아요. 1부터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루트 2 빼기 루트 1. 루트 3 빼기 루트 2. 루트 4 빼기 루트 3. 자, 마지막에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 자,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 n의 무한대를 씌워 나오죠. 볼게요. 그렇죠? 똑같이 n에다가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얘는 앞뒤로 지워지면서 얘 남고 얘 남죠? n이 무한대로 가면 얘 때문에 무한대로 간다고요. 무한대 빼기 1. 그쵸? 무한대 빼기 1. 그래서 일반항이 0으로 가지만 발산하는 내용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플러스 1 빼기 1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냥 무한대로 갑니다. 자, 그러면 얘만 발산하는 거냐? 아니, 하나 또 있어요. 뭐냐면 시그마 친한 것들 중에서 마지막 세트 메뉴가 로그죠. 로그. 자, 얘도 똑같이 한 번만 해볼게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로그 n분의 무슨 n 플러스 1로 한번 가볼게요. 자, 얘 일반항 극한 어떻게 돼요? n 무한대로 간다면 로그 1로 나오잖아요. 빵 나와요.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일반항은 0으로 수렴합니다. 근데 얘는 그대로 집어넣어 줍시다. 로그 1분의 2, 2분의 3, 3분의 4, 로그 n분의 n 플러스 1. 그쵸? 요거에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겠네요. 자, 그럼 얘는 앞뒤로 지워지죠. 왜 지워지는지는 괜찮죠. 어차피 진수끼리 곱하니까. 자, 그래서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로그 n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진수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무한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되게 신기한 애잖아요. 자, 위로 볼록인데 기울기 나중가면 한없이 기울기 0으로 가요. 근데 발산하잖아요. 되게 특이한 그래프죠. 오케이. 자, 아무튼 우리는 요걸 가지고 물론 얘까지만 써놓기는 했는데 저것처럼 발산하는 케이스가 또 있기 때문에 아예 안 볼 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대표적인 발레 케이스. 그 다음에 뭐 밑으로 내려가면은 당연히 급수의 성질을 좀 봐줘야 될 거예요. 자, 급수의 성질은 뭐죠? 급수의 성질은 리미트 성질하고 시그마 성질 둘 다 합쳐놓은 거예요. 수열의 합의 성질과 극한의 성질을 모두 합쳤죠. 극한의 성질은 어땠어요? 수렴하면 따로 계산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시그마 성질은 덧셈 뺄셈에서만 따로 계산 가능하다. 그쵸?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N이 BN이 모두 수렴할 때 이 둘이 수렴할 때 자, 첫 번째 뭐예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상수배는 개수로 빼도 상관이 없다. 그쵸? 뭐 이건 어차피 시그마에서도 맨날 쓰던 거예요. 극한에서도 쓰던 거고요. 결국에는 시그마와 극한 둘 다 쓰던 것만 되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것만. 자, 그럼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bn도 어떻게 들어간다? 1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뺄셈? 당연히 돼요. 당연히 됩니다. 자, 참고적으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곱하기 bn. 와, 그럼 얘는 시그마 an 곱하기 시그마 bn 쓸 수 있어요? 당연히 안 되죠. 왜? 얘는 곱은 극한에서는 되는 거였지만 애초에 시그마는 얘가 안 되잖아요. 그쵸? 시그마 성질 자체에서 애초에 이게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불가능하다. 나눗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나눗셈도 마찬가지. 뭐 대표 케이스로 그냥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시그마 an 곱하기 bn n은 1부터 3까지 라고 한다면 얘는 a1 b1 a2 b2 a3 b3 이렇게 될 텐데 시그마 an 곱하기 시그마 bn 1부터 3 1부터 3 이라고 한다면 A1, A2, A3에다가 B1, B2, B3를 곱한 거니까 이게 둘이 같을 리가 없잖아요. 얘는 당장 항이 9개인데 그래서 얘는 3개밖에 없고 그렇죠. 그래서 애초부터 얘는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잘 봐줘야 돼요. 이게 되게 많이 얘는 솔직히 말해서 뭐 그렇게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긴 한데 엄청 어렵진 않아요. 왜 간단하니까 많이 봤으니까. 요거 이거 진짜 미친듯이 중요합니다. 그쵸? 미친듯이 중요해요. 와, 이거 별이 100만 개 딱 뭐가 핵심이다? 요게 핵심이다. 그쵸? 자, 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 이건 그냥 바로 생각해 줘야 됩니다. 오른쪽에서 왼쪽 가는 건 사실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급수가 발산하는 거는 1차적으로 뭐부터 보면 돼요? 일반항이 0인지부터 보면 돼요. 일반항이 0으로 수렴 안 하면 애초에 급수는 수렴하는지 볼 필요도 없다고요. 무조건 발산이니까. 그렇죠?
일반항이 0으로 갔는지 먼저 보고 일반항이 0인 경우에는 급수가 수렴하는지는 따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등비 수열의 등비 수열에 대한 급수, 등비 급수까지 원래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조금 이따가 들어갈게요. 자, 일단은 개념 정의에 관련된 것까지만 잠깐 봤습니다. 자, 그래서 유형 1번은 이제 급수와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 관련된 거고, 다시 한번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빵, 이걸로 들어가 줘야 되겠죠. 자, 2번 한번 10초만 풀어볼게요. 2번. 그죠? 바로 답이 나와야 돼요. 얘는 조금만 고민하다가 뭐 계산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급수가 수렴하면 무조건 일반항은 극한이 빵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일반항은 AN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그마 안에 있는 L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그마 안에 있는 거. 그렇죠. 얘가 뭐 11로 가든 100으로 가든 만으로 가든 1조로 가든 상관없어요. 어쨌거나 얘는 무조건 일반항이 빵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렇죠. 얘는 무조건 빵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AN은 당연히 3분의 1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급수가 왜 11로 수렴하는지는 AN을 알아야 돼요. 다만 AN은 무조건 3분의 2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괜찮죠? 급수가 수렴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일반항이 0으로 가는 건 굉장히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중요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없네. 한 문제 정도만 좀 더 보려고 그랬는데. 칠 번 하나만 더 볼게요. 7번 하나만. 요것만 더 보고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 7번 하나만 더 보고. 자, 미적분 27번은 3점짜리를 가장한 4점짜리 문제들이에요.
그쵸. A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왜냐면, 뭐, 등차수열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일반항 영어로 가야 되니까, 뭐, 당연히 A에는 공차가 3일 수밖에 없겠죠. A는 어차피 1차함수니까. 근데 초항이 4예요. 그러면 A에는 3n 플러스 1. 자, 다시 한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 빼기 n 플러스 2분의 3n 플러스 7. 당연히 빵 나와야 되니까 얘가 3으로 수렴하는 순간 얘도 3으로 수렴해야 되네. 그렇죠? 자, 그래서 an은 반드시 1차 계수가 3n으로 나와야 돼요. 뭐 상수항은 뭔지 모르겠죠. 어차피 1차 함수처럼 나오니까 3n 플러스 1이구나가 될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직접 계산해 줘야 되는데 그 계산할 때의 값을 어떻게 들어가지? 3n 플러스 1인 건 알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통분하기엔 좀 끔찍해요. 자,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해줄게. 충격적인 얘기. 이 당연히 알긴 하겠지만 자, 우리 둘째 자랑. 우리 둘째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수학 퀴즈를 내달래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3분의 61 빼기 4분의 81. 자, 얼마예요? 그쵸? 12분의 1. 근데 우리 둘째도 한 30초 걸렸어요.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얘는 20이 나가면 3분의 1이고 얘도 20이 나가면 4분의 1이니까 그냥 3분의 1에서 4분의 1 빼면 되잖아. 그래서 12분의 1. 그쵸? 자, 깜짝 놀랐어. 초등학교 2학년. 자, 아무튼.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왜 굳이 다 통분을 하냐 이거예요. 몫을 좀 빼내자. 그쵸?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몫을 3을 내보내면 n분의 1 나오겠고 얘도 몫을 3을 내보내면은 어차피 분자 그냥 1로 나오잖아요. 그쵸? 어차피 3n 플러스 6으로 나가니까. 그쵸?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3을 지워놓고 나가면 부분분수가 됐네. 그쵸? 통분을 하면 부분수를 또 따로 해야 돼요. 그쵸? 근데 통분을 안 해도 이제 그냥 몫만 빼주면 처리가 간단하게 되니까. 그쵸? 그래서 얘는 n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부터 집어넣으면 1분의 1 빼기 3분의 1 2분의 1 빼기 4분의 1 3분의 1 빼기 5분의 1 4분의 1 빼기 6분의 1.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 칸 건너뛸 때마다 지워지죠. 두 칸 건너뛸 때마다 지워지는 3분의 1이 3분의 1. 그쵸? 4분의 1이 4분의 1. 그러다 보니까 앞에 두 개는 지워질 일이 없어요. 그럼 뒤에도 두 개가 남겠네요. 그래서 뒤에 두 개도 마저 써준다 그러면은 뭐라고 할까? 몰라.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마찬가지로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3분의 1. 그죠? 이렇게 들어가주면 마찬가지로 5분의 1이 순서상 얘랑 지워지겠고 6분의 1이 순서상 얘랑 지워지지 않냐? 뒤에도 두 개 남지 않냐? 그쵸?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살아남으니까 나머지 이제 n이 무한대로 간다. 그 칸에 의해서 얘네는 둘 다 빵으로 가지 않냐? 그래서 그냥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다. 그래서 그냥 2분의 3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얘는 뭐 서술형에다가 실제로 이렇게 쓰라고 써놓은 것 뿐인 거지 뭐 사실 딱 보는 순간 이거 두 개만 넣으면 끝나죠. 그냥 2분의 3. 그렇죠? 쟤는 그냥 빵으로 가는 걸 아니까. 그래서 답이 3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뒤에 걸로 좀 나가볼게요.
뭔가 숙제를 더 내주고 싶은데. 아니야. 아직 악단원이 안 내줬어. 자, 수험 교표용지 못 받은 사람 1, 2, 3원. 받았지? 이상하고. 수원 1, 2, 3원. 알았어. 알았어.